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항문 주변이 가려우면 상당히 신경 쓰이고 불쾌하죠. 배나 목이 가려우면 그냥 긁으면 되는데 항문 주변은 긁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지그시 문지르는 것이 고작이죠. 항문 주변에 발생하는 가려움증을 항문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항문 소양증은 단순한 알러지에서부터 치질, 치루, 치열 혹은 당뇨병, 기생충 감염, 피부병,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지는 2차적 병변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문 주변 질환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세불량인데요. 자세불량이 운동 부족과 함께 항문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순환이 어려운 곳이 항문 주변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대동맥을 타고 위장소장대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피가 위장소장대장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모아서 다시 간으로 올라갑니다. 심장에서는 내려오고 간에서는 올라간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서 있으면 간이 위장소장대장보다 위쪽 상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죠.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위로 올라가기가 힘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소장대장을 거친 피들이 간으로 들어가려면 약간의 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 기운이 빠지면 항문 탈출, 자궁 탈수, 위하수, 탈장 등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항문 주변은 그 중에서도 간에서 가장 멀리 있고 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순환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문과 자궁, 방광, 전립선에 알 수 없는 염증 질환이 잘 생기는 이유도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다 더불어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래 앉아있게 되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이 눌려버리기 때문에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질, 치루, 치열, 방광염, 전립선염의 증상이 오래 앉아있으면 더욱 악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항문 주변이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항문 주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호흡이 나빠지고 또 항문 주변의 점막에 존재하는 수분과 노폐물이 반응해서 세균이 증식하거나 염증 반응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항문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더 악화되는 것이죠. 사람의 항문은 대변을 내보내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항문의 관약근은 완벽하게 대장 내용물을 밀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대변 찌꺼기가 항문 주변에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깨끗할 때도 있지만 좀만 컨디션이 나빠져도 대변 찌꺼기가 조금씩 밀려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배변 후에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팬티에 변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기계적인 결함이죠.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사람도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 산화되거나 부패되면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뭔가 걸려있는 느낌으로 찝찝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항문 주변은 너무 건조해도 병이 생기고 또 습기가 너무 많아도 병이 생기죠. 그래서 항문 주변에는 항상 지용성 분비물이 나와서 촉촉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사람의 몸통이나 팔다리는 땀이 나도 수분이 대부분인데요. 두피나 겨드랑이, 항문, 사타구니처럼 털이 있는 곳은 지용성 분비물이 나오죠. 지용성 분비물이 항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비물이 말라버려서 건조해지면 항문 주변의 피부가 갈라지고 염증이 생기고 따갑고 가렵게 되죠. 또 너무 습기가 많아도 염증이 생겨서 피부가 갈라지거나 뭉쳐서 아프고 가려워질 수 있고 세균 감염이 증가하기도 하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 혹은 장시간 운전하는 사람에게 치질, 치열, 치루를 포함해서 항문 소양증까지 다양한 항문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항문 소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요. 또 배변 후에 뒷처리를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항문 주변은 건조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용성 분비물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문 주변을 더 청결하게 할 목적으로 비누나 세제를 또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름이 씻겨나가서 오히려 항문 주변이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문 주변의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음식도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나 맥주, 커피 등이 가려움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는 지나치게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고요. 또 맥주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알코올성 음료가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장 점막과 항문을 보호하는 점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장 기능뿐만 아니라 항문 주변 기능까지 모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설사를 자주 하게 되기도 하죠. 설사를 자주 하게 되면 항문 주변이 짓무르기 쉽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치질이나 항문 소양증이 더 악화되는 거죠. 치질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 마시고 난 다음날 치질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술이 항문 주변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말이죠. 커피도 소양증에는 좋지 않은데요. 항문 주변이든 피부든 커피를 마시고 나면 인체의 분비물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진한 커피 한 잔을 먹고 나면 입이 쫙 마르잖아요. 피부도 건조해지고 항문 주변도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항문 소양증도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항문 건강을 유지해주는 음식으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권장하는데요. 견과류와 해조류, 과일 등을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항문이 잘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항문 가려움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변비도 예방하고 항문 소양증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조이는 옷을 입는 것도 항문 소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이고 조이는 옷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치질이나 치열, 치루와 같은 항문 질환이 이미 있으면 항문 소양증이 증가합니다. 항문 주변에 노폐물이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고 피부가 갈라지기 때문이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항문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문 안쪽과 생식기 주변에 사마귀가 발생하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이 있어도 항문 소양증이 증가하죠. 요충과 같은 기생충이 있으면 항문 소양증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항문 소양증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습진이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항문 주변에 발생하면 당연히 항문 소양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제2형 당뇨병이나 백혈병, 림프종, 신부전, 간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도 항문 소양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스트레스도 항문 소양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인한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교감신경을 과흥분시키죠.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면역과민 반응을 유발하고 항문의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상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과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항문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하고 항문 소양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 질환을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평소 비데를 사용해서 항문을 청결하게 하는 것도 좋겠고 이 머리 드라이어기의 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이 방해받지 않도록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조절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항문 주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오래 앉아있기, 장시간의 운전, 잦은 음주를 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항문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스쿼트와 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죠? 항문 가려움증이 생활습관 교정이나 자세 교정 등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의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상담과 검사를 꼭 받고 치료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